이정우는 깊은 밤에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병실의 창문을 닫았지만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낮 동안 쌓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멈출 줄 몰랐다. 사업, 계약, 보고서, 경쟁 모든 것이 뒤엉켜 쉼 없이 떠올랐다. 그는 한숨을 쉬며 침대맡에 놓인 물병을 집어들었다. 병실 안은 너무 조용했다. 그 정막 속에서 문득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부드러운 노랫소리였다. 처음에는 간호사가 흥얼거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내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 들었던 것 같은 느낌. 이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병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거기엔 밤늦게까지 남아 병원을 청소하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녀는 걸레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바닥을 닦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좋은 꿈을 꾸렴. 이정우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 노래, 익숙했다.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노래는 계속 이어졌다. 단순한 멜로디, 부드럽고도 다정한 음성. 마치 유년 시절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이정우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내디뎠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머, 아직 안 주무셨나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얼굴.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이름.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정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보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들었던 자장가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좋은 꿈을 꾸렴. 그 단순한 멜로디, 낮고 부드러운 음성. 어디서 들었을까? 어째서 그렇게 익숙한 걸까? 그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아직 이른데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노랫소리는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소화기 너머로 졸린 기색이 역력한 서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그녀의 컨디션을 고려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테지만 지금 정우에게 그런 여유는 없었다. 조사 좀 해봐. 네. 병원에서 청소하는 할머니 있지. 밤 늦게까지 남아있는 분. 아, 어제 보셨던 그분 말씀인가요? 그래. 그분 신원 좀 알아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정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대답했다.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 신원을 조사하는 건 좀 이유가 있어. 정우는 단호했다. 이름이 뭐고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알아봐. 가능하면 오늘 안에. 알겠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우의 곁에서 일해왔고 대표가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에게 집착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윤정은 병실로 찾아왔다. 조사해봤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떻게 됐어? 윤정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름은 이정희 씨입니다. 현재 병원 청소부로 근무 중이며 올해 70이 넘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병원에서 일하셨고 별다른 가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없다고? 정우는 서류를 넘기며 되물었다. 네. 남편은 젊은 시절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로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자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잠시 말을 망설였다. 뭐야? 말을 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이정희 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에서 서류가 멈췄다. 무슨 소리야? 이름은 이정우 씨입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윤정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그분이 대표님의 생모입니다. 순간 정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어젯밤 복도에서 흥얼거리던 노래, 어딘가 낯설지 않았던 얼굴, 익숙했던 목소리,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그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대표님, 확실한 정보입니다. 윤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그럼 왜?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왜 나를 떠났던 거지? 윤정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정희.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자신이 그토록 찾지 않았던 이름이 이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이정우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직 서윤정이 건넨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그 이름을 확인했다. 이정희. 자신을 버렸던 사람, 자신을 떠났던 사람, 자신의 어머니. 그가 이를 악물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철저히 단절되었던 이름이 그의 삶에 다시 들어오다니. 그가 의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님.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무시하고 병실을 나섰다. 그는 병원 복도를 걸었다. 아니, 거의 뛰다시피 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자신이 어린 시절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란 존재는 없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없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는 어느새 청소도구함 앞에 도착해 있었다.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쏟았네. 물티슈라도 있나. 그 목소리를 듣자 심장이 요동쳤다. 이정우는 거칠게 문을 열었다. 청소도구함 안에서 이정희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어머, 대표님. 정우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정우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그가 꺼낸 첫 마디는 단 하나였다. 왜? 이정희는 잠시 당황한 듯했다. 네. 왜?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왜 나를 버린 겁니까?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이정희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하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왜 날 버렸습니까? 그녀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그러다 조용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미안하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30년 넘게 내 인생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당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어머니라는 존재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서 나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해. 그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됐다. 도대체 왜 나를 버린 거냐고요. 이정희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릴 수가 없었어. 정우는 순간 멈칫했다. 뭐라고요? 이정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너를 살릴 수가 없었어. 그녀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남편도 떠나고 집도 없었고 일도 없었어. 매일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 정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굶어 죽을까봐 두려웠어.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봐. 그래서 내 외할머니에게 맡겼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게 최선이었어. 정우는 피식 웃었다. 그게 최선이었다고요? 이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왜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한 번이라도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당신을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에 나타났어.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이정희는 손을 뻗었지만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발걸음으로 그녀를 뒤로 한 채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다. 이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정우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사진 속에는 한 젊은 여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정희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아이. 그가 분명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사진을 더듬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어쩐지 가슴이 조여왔다. 이게 뭐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답을 줄 사람은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여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제 어머니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찾지 않았다. 그러나 뜻밖의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대표님, 서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윤정의 표정이 어딘가 심각했다. 이정희 씨 말입니다. 그는 순간 미세하게 몸이 굳었다. 왜?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 더 악화되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시기 어렵다고 합니다. 퇴직하셨다고 합니다. 정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래서요? 그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윤정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께선 찾아뵙지 않으실 겁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어릴 때 비 오는 날이면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 비가 오면 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하는 거란다. 그는 그 말을 믿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엄마가 나타날까봐.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 기대를 서서히 접었다. 그런데 이제 왔어.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모르겠어. 윤정은 그의 말에 살짝 놀란 듯했다.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처음이네요. 그는 헛웃음을 지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윤정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분은 대표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대표님을 떠난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보낸 거라고요.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정은 잠시 그를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번 가보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가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 나갔다. 정우는 혼자 남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듯이. 이정우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병실 번호를 확인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왜 여기에 온 걸까? 그는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병실 앞에서 멈춰섰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들어오렴. 문 너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녀는 이미 그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정우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는 이정희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왔구나. 정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다. 조금 더 야위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앉으렴. 그녀는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어색했다. 그리고 불편했다. 그녀 역시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다. 잘 지냈니?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그런 걸 묻습니까?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겠구나. 조용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나는 내가 잘 지내길 바랐단다. 정우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잘 지냈길 바랐다면 찾아왔어야죠.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맞아. 그래야 했어. 그럼 왜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릴 때부터 나는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어머니는 그냥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는 이를 악물었다. 살아 있으면서 나를 두고 떠났잖아요.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미안하다. 그만 좀 하세요. 그 말, 이제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정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정말이야.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궁금했어. 내가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자격. 그는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다. 이제 와서 그런 핑계를 대는 겁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건지.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가 천천히 결정해도 돼. 나는 그냥 내가 와줘서 고마울 뿐이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병실을 나섰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전 그가 걸어 나가던 순간을 다시 보는 것처럼. 이정우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다. 눈앞에 앉아있는 윤도현은 한쪽 다리를 꼬고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찾아오다니 솔직히 놀랐는데. 윤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내가 여기 올 줄은 몰랐어. 정우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요즘 좀 복잡해서. 어머니 때문인가? 그는 피식 웃었다. 다 알고 있었겠지? 내 비서한테 대강 들었지. 청소부 할머니가 내 친어머니라고. 정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다. 이해가 안 돼. 윤도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점이? 정우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왜 그랬을까? 그분이? 그래. 왜 날 버린 거지? 윤도현은 한동안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버렸다고. 아니야? 정우는 코웃음을 쳤다. 어릴 때부터 난 어머니 없이 컸어.
난 항상 남들한테 부모님이 없다고 말해왔고, 그러는 게 당연했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내 생모라고 하니까 솔직히 화가 나더라.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날 수 있지. 이게 단순한 화일까? 정우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냥 화나는 걸까? 아니면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윤도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그분이 널 왜 떠났는지가 아니라 널 떠난 후에도 널 사랑했는지 아닐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럴지도 몰라. 그럼 직접 물어보는 건 어때? 윤도현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거지.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게 쉽지가 않네. 뭐든 쉽지 않지. 하지만 그걸 듣지 않으면 넌 계속 이 감정을 안고 살아야 할 거야. 정우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정희가 깊은 숨을 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이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다. 피곤했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아니, 이제는 다 커버린 그 아들이 다시 와줄까? 그녀의 진심을 들어줄까? 조금만 더 기다려야겠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정우는 병실 문 앞에서 한동안 서성였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창가에 앉아있던 이정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손을 뻗었다. 앉을래? 그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이정희였다. 건강은 좀 괜찮니? 정우는 피식 웃었다. 내 걱정할 때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러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정희는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가 처음으로 불러준 이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래.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왜 나를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내가 미워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그녀의 손등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마르고 차가웠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천천히 말했다. 집으로 가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네. 이제 여기 있지 말고 저랑 같이 가요.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정우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이정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바빴고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움직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서윤정을 불렀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윤정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자 정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이번 달 회의 일정 다시 조정해. 네.
윤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기존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연속 회의였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정우는 책상 위에 놓인 일정표를 가볍게 두드렸다.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 없는 보고 절차 줄여. 그리고 임원들 일정도 다시 조율해. 윤정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대표님 무슨 변화라도 있으신 건가요? 정우는 피식 웃으며 윤정을 바라보았다. 이제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윤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좋은 변화네요. 그녀는 메모를 하며 덧붙였다. 그럼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탄력 근무제도 고려해보고 불필요한 야근 없애는 방향으로 가.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서자 정우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좀 더 인간답게 살아야지. 같은 시각 이정희는 조용히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정희 어머님, 정말 다시 일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옆에서 직원이 놀란 듯 물었다. 네, 여기서 일할 수 있다니 저야말로 감사하지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새로 맡은 일은 장학재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서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니까 나한테도 의미가 크네요. 직원은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대표님이 어머님을 위해 직접 마련하신 자리라면서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내 아들 참 많이 변했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는 우리 둘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시골스럽게 변해갔다. 이정우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았다. 맞은편에는 어머니 이정희가 앉아 있었다. 기차 여행은 오랜만이지? 정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는 피식 웃었다. 오랜만이 아니라 아예 처음이죠.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한 번도 안 타봤단 말이야? 네. 어릴 때 할머니랑도 어디 멀리 간 적이 없었고 사업하면서는 항상 비행기나 차만 탔으니까요. 정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랬구나. 그녀의 표정에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스쳤다. 정우는 그걸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괜히 그러지 마세요. 이제라도 이렇게 같이 오니까 된 거잖아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기차는 한적한 들판을 지나고 있었다. 정우는 한 손으로 커피를 들고 맞은편에서 차를 마시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여행 자주 다니셨어요?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한 번도 못 갔지. 항상 바빴거든. 정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거칠고 주름이 깊었다. 그럼 이번에 제대로 가보는 거네요.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살짝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다. 그러네. 내 덕분에 첫 여행을 떠나는 거네. 이번 여행은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어디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하시고요. 그녀는 한동안 정우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정우는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고맙다, 아들아. 기차는 어느새 작은 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정우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높은 빌딩 사이로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멀리 한강 위로 흐르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강물에 일렁였다. 이정우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바라보았다. 참 밝네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야경을 바라보던 이정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예전에도 이랬을까?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겠죠.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 난 항상 바쁘게 살아왔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릴 때 할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하지만 난 그게 어머니가 불러줬던 노래인지도 몰랐어요. 정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란 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네요. 정희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지.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불러주세요. 그녀는 순간 놀란 듯 했다. 뭘? 그 노래요. 어릴 때 불러줬던 자장가. 정희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좋은 꿈을 꾸렴. 정우는 조용히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목소리.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노래는 조용히 서울 밤하늘 아래 퍼져나갔다. 그리고 정우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이제 늦지 않은 거죠. 그가 나직이 물었다. 정희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절대 늦지 않았단다. 내 아들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하는 따뜻한 아들이었다. 서울의 밤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멜로디를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아파서 그 멜로디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문득 어느 날 잊혔다고 생각했던 선율이 다시 들려올 때가 있죠. 이정우가 그랬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그의 삶은 메마르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들었던 자장가 한 곡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고 잊혀진 어머니와의 기억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화를 냈고 혼란스러웠으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멜로디의 주인이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평생을 함께하지만 또 어떤 관계는 어떤 이유로든 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마치 이정희가 그랬듯 멀리서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멜로디 아닐까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가족 재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마주할 용기를 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삶은 여전히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때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멜로디가 흐르기를 바라며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고 따뜻한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